안녕하세요. 저는 2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제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은 바람이 났고 악마 같은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착한 사장님을 만나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무엇보다 커피숍 건물의 건물주였거든요. 그때부터 우리의 연애는 시작됐습니다. 데이트 장소는 주로 집이었는데 매일매일 잠자리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쯤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부족한 저와 결혼해준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연애 때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셨던 시어머니도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완전 들어오셨고요. 시어머니를 많이 못 뵈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게 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우린 커피숍 건물 맨 위층을 신혼집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와 아무 상의 없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남편은 자기가 무슨 힘이 있냐며 어머니인데 그냥 같이 살면 어떠냐고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전부 어머니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시더니 나 나가라고 했다며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대놓고 욕설을 하셨고 저는 충격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커피숍 구석에서 울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다가와 그거 조금 혼났다고 우느냐고 저를 나무라더군요. 세상에 혼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이 결혼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머니 잠깐 지방 가셨으니 위에서 편하게 쉬라고 하네요. 저는 그렇게 며칠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둘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이런 거니 남편 탓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편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지방에서 돌아오신 어머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시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도 딱히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지냈습니다. 물론 인사를 받아주신 적은 없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에서 일하는 저에게 찾아와 네가 뭔데 날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이런 상황이 이젠 익숙해서 바로 죄송하다 하고 앞으론 조심하겠다 했습니다. 어머니도 저의 그런 행동에 할 말이 없으셨는지 욕설 한마디만 하시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날보다 조용히 넘어가긴 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고 불안했습니다. 그런 어머님은 도저히 제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보고 가게를 그만두라 하시네요. 저한테 줄 돈 없다면서요. 도대체 어머니가 저에게 왜 그러시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호강하며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게 어머니도 안 보고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커피숍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저는 다행히 바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없으니 천국 같았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일부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았습니다. 힘들어도 집에서 어머니를 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커피숍에 새로운 알바가 있더라고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서운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대쯤 집에 가면 그 여성분이랑 가끔 마주치곤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는 듯 했습니다. 살짝 인사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일찍 퇴근하고 가게에 잠깐 들렀는데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그 여성분에게 천사처럼 대하는 걸 봤습니다. 남편과 셋이 아주 히덕거리며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불편해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쉬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커피숍 문도 닫았을 텐데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요. 자정이 돼서야 어머니랑 남편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뭘 드셨는지 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 기다리느라 밥도 안 먹었는데 말이죠. 서운한 맘에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지만 남편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귀찮아했습니다. 너무 서운하고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가게 사정으로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이 좀 지난 시간이어서 커피숍에 잠깐 들렀습니다. 어머님 혼자 가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받지 않더라고요. 밖에 서 있는 저를 본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갑자기 누구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저보고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십니다. 왜 그러지 싶어 들어가려는데 바로 그때 위층에서 남편과 알바 여성이 같이 내려오고 있지 뭐예요. 저는 남편에게 왜 둘이 같이 내려와?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저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옆에 있던 알바생이 잠깐 위에 정리할 게 있었다 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둘 행동이 어딘가 모르게 수상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 아니겠지 하고요. 하지만 어떤 증거도 없고 한번 의심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신경 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은 편하게 자고 싶다는 핑계로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완전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에 사는 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존감도 바닥을 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일하는 가게 사장님께서 재료를 사러 가자며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큰 마트는 동네에 하나라 저도 자주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걸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알바 여성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팔짱을 끼고 연인처럼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숨어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마트에 나가면서 촬영은 끝이 났고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장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 집에서 당장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미련도 없고 잃을 게 없던 저는 신기하게도 집에 있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녹화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한 터라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헛웃음만이 나왔습니다. 2주 동안 거의 매일 제가 사는 집에서 그 여성과 그 짓거리를 했다는 게 기가 찼습니다. 그리곤 곧장 집에 가서 많이 있지도 않은 제 짐을 전부 빼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면서 저는 영상들을 모아 어머니와 남편, 알바생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충격이었는지 바로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며칠 후 남편에게 답장이 왔는데 원하는 게 뭐냐고 하네요. 저는 분하고 억울해서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들어줄 테니 대신 영상을 지워달라 했습니다. 쉽게 제 요구를 들어주는 거 보니 남편도 많이 불안했나 봅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제가 요구한 돈을 입금하였고 이혼도 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뭐가 분하셨는지 제게 마지막으로 욕설을 날리셨더라고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친인척들을 단톡방에 모으고 어머니까지 초대한 후 영상을 날렸습니다. 한참 후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저를 더 이상 건들지 말라 하고 단톡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의 복수는 끝이 났지만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실패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제 가게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답답했던 시간의 보상이라 생각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못난 제 인생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 잘 들어보았습니다.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은 잊고 이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